2021년도 제 아이가 6학년이었습니다. 그 사회 교과서를 보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이승만 대통령 정부의 부정선거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 정부통령 부정선거라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가 따로 있었는데 실제 부정선거는 부통령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승만 정권을 농락하기 위해서 이들이 교과서를 왜곡하면서 정부통령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에 그 당시 사회가 가난했던 건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 때문에 가난했다라고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실상 그 당시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년간의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초토화가 돼 있었습니다. 나라가 전쟁 직후여서 가난했는데 그걸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 때문에 가난했다라고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이 5.18이 나왔습니다. 아이 교과서에 5.18이 뭐라고 있냐? 전두환이가 5.18에 계엄군을 내려보냈다라고 실려 있었습니다. 자, 전두환이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대통령은 최규하였고 계엄사령관은 이희성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그 당시에 이성 장군인 정보사령관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계엄에 대해서 명령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교과서에 거짓말이 수두룩하게 실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세월호 촛불이었습니다. 자, 이게 아이 교과서에 20페이지가 넘게 첫 3페이지부터 줄줄이 실려 있어서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엄마한테 와서 자세히 얘기를 해라 했는데 그 당시에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줌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내용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교과서 외에 보조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조 교과서는 5.18에 대해서 모든 걸 중요한 거, 혁명, 그 다음에 발포, 명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빈칸으로 메꿔져 있어서 아이들이 그걸 외워야만 답을 달 수 있는 그런 보조 교과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담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정부통령 이제 부정선거라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저희 아이 담임은 그 교과서를 한 차원 더 왜곡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보조 교과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더 왜곡을 해서.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거짓말을 아이한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거 정치법 위반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르치지 않겠다고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으로 그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도중에 줌에 제가 난입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표현에 따르면 저는 난입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한 건데, 선생님 저랑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조교과서 안 가르치기로 했는데 왜 가르치십니까? 선생님 약속 위반입니다. 그랬더니 막 저희 아이의 친구들은 우리 아이 핸드폰으로 너희 엄마 최고다, 나도 속상했다, 이런 문자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그런데 그 사건으로 제가 다음날 학교에 호출을 당했습니다. 선생님이 저 때문에 신적으로 상처를 입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과를 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심 때 소환을 당해서 갔더니 교감 선생님, 학년 주임, 교과 담임, 아이 담임, 그 다음에 서무까지 5명이 앉아서 5대1로 저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네, 제가 평범한 학부모였으면 제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아마 정신과 치료를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 한 깡을 하고, 제가 할 말을 따박따박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따박따박 1시간 반 동안 따져서 사과를 받고 어쨌든 그렇게 안 가르치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1시에 가서 2시 반까지 그 일을 끝내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3시 반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자,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선생님이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하시겠다고 한다. 도저히 생각해도 창피해서 수업을 못 하겠으니까 줌으로 공식적으로 전교생이 다 보는 데서 사과를 하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과가 뭐 어렵습니까?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거 성과 후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먼저 잘못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차후 설명을 하시고 사과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중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그 얘기는 아까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제 말이요. 아까 다 끝났는데 왜 다시 소환입니까? 그래도 와보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가봐라. 가서 문제가 되면 내가 우리 고교 대학 동창들 다 끌고 학교 앞에 가서 집회를 해주마. 용기 있게 가라고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격려를 해줬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네, 4시 조금 넘어서 갔습니다. 또 다시 1시간 반을 저를 인신공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교장 선생님이 추가돼서 6명이서 저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 절대 교사셨던 분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 손을 꼭 잡고 선생님 종교적 낙하산이시죠?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학생을 가르치고 학부모를 겪어본 교장은 절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사과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로 고발을 하고 학부모 연수를 뭐 27시간인가 28시간을 받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네,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고발하시고 저도 선생님 정치 위반으로 정치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서로 맞고발합시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사과를 하시는데 그 사과를 받을 때 제가 도저히 못 참아서 저희 반 우리 아이 반을 바꿔주시든지 제가 교사 기피 신청을 할 테니까 교사를 바꿔주십시오. 이대로 우리 아이 못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이 어머니 저 누구 너무 이뻐해요. 저 이 아이 너무 사랑해요.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1시간 반 전에 왔다 갔을 때만 해도 선생님 믿었습니다. 그때 이 말을 했으면 믿었겠지만 지금 보니까 다 해결 났는 거를 교장 선생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문제 삼는 거 보니까 선생님은 뒤끝이 있으시네요. 이런 분한테 제 아이를 어떻게 맡깁니까? 저 못 맡깁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교장, 교감 다 싹싹 빕니다. 저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교사의 교체 신청이나 아이 반 교사 기피 신청이나 반 교체 신청이 그게 교사한테 그렇게 타격이 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봤는데 저는 제 아이 진짜 집에서 홈스쿨링 할 각오하고 학교에 덤볐습니다. 저 같은 부모가 대한민국에 몇 명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아이를 맡긴 입장에서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하면 부모들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침묵하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5대1로 학부모를 잡아놓고 성에 안 차니까 다시 불러서 6대1로 교장, 교감, 학년주임, 교과 담임 다 모여갖고 잡아대는데 큰 소리 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 그거 영상 녹화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학부모 단체들한테 사건을 두고두고 얘기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과서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저희가 서울시 교육감 조전영 후보님 만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교과서 두면 안 된다. 사회교과서 너무 왜곡이 심하다. 이거 고소할 방법이 없냐. 소송이라도 해야 된다. 이제서야 이뤄집니다. 여기 대표님께서 나서주시고 또 오상종 대표님께서 나서주셔서 진짜 우리나라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꼭 이 재판 이기시고 네 법원도 어쨌든 공정한 재판을 해주기 바라고 아까 뭐 항소에서 뭐 이득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목적을 이룬 게 바로 이득입니다. 왜 돈만 따집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나라의 상표권 특허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물질과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상호도 특허 신청이 됩니다. 다 고유에 있다는 게 지적 재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한 건 이념이었습니다. 이념을 얻은 게 큰 이득인데 왜 이득이 없다고 말하십니까? 각 나라마다 이념으로 나라가 공급됩니다. 어느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어느 나라는 공산주의, 어느 나라는 인민민주주의. 그 이념이 그 나라의 정체성이고 재산인데 왜 얻은 이득이 없단 말입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인데 이 소송이 어쨌든 공정하게 꼭 이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